네, 이제 휴대용 파우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짧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휴대용 파우치는 제가 예전에 면세점에서 샀던 레스포사 파우치고요. 거기 안에는 사실 요새 유행하는 쿠션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쿠션을 사용하는 걸 좀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위해서라면 립 케어 제품은 반드시 휴대용 파우치에 있어야겠죠. 저는 손에 묻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형태로 된 거는 집에서밖에는 안 씁니다. 밖에 나올 때는 튜브 형태를 선호하고요. 이제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할 때 무료 배송 기준을 맞추려고 주문한 제품이에요. 니베아 립케어 프루티 립밤이었는데 별로 프루티하지 않습니다. 정가는 4,000원. 그다음에 2,100원이 할인가인데 저는 이 제품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로 온 거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스티커가 이렇게 부실하게 붙은 채로 왔습니다. 좀 오래 쓰다 보면 벗겨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고 내가 짝퉁을 샀나? 막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뭐냐? 이 립밤이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저는 바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충 산 잘못이기도 한데 바르고 나서 입술이 화해지는 거예요. 그게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드러워지는 립밤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 제품을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립밤을 바르고 나서는 이제 립 틴트를 바릅니다. 제가 요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컬러그램 썬더볼 틴트 라커고요. 올리브영 브랜드라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예전에 연두콩님 유튜브를 봤을 때 아마 엘르걸인가? 그 브랜드 엘르걸인가 엘르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틴트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은 립으로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걸로 바뀌었나? 아무튼 이 컬러그램 썬더볼 틴트 라커가 지속력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제 광고 화면에 보면 쨍하게 생생 컬러 안 지워지는 끝장 틴트라고 써놨죠. 그래서 테스터를 써보긴 써봤는데 이제 저는 좀 진한 색 립은 이제는 조금 자제를 하고 싶어서 연두콩님이 추천했던 좌심방 톡은 조금 밀어두고 이제 다른 색깔로 골라보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원했던 누드림에 가까운 것을 찾다가 소프트 톡으로 겟하게 됐죠. 틴트의 뚜껑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계속 팁으로 긁어 쓰는 중입니다. 이게 소프트톡의 상세 페이지인데요. 절대 이 입술 색깔은 아니에요. 입술 색깔은 굉장히 여리여리 청순한데 절대로 이 색깔은 안 나오고 오히려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색깔이 가장 가까운 색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틴트가 지속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색 그대로 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브릭 컬러로 남는 되게 희한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를 때 싹 스며드는 느낌은 아니에요. 이게 젤 틴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인 벨벳 틴트 느낌은 아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우리 추억의 아이템이죠. CNC 클린 앤 클리어 오일 컨트롤 필름입니다. 이 표지를 보세요. 싸이월드 스킨 감성 아닙니까? 제가 다른 기름 종이를 많이 써봤어요. 마 기름 종이, 뭐 파우더 기름 종이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이것만한 필름이 없더라. 지금 이런 필름이 에뛰드 하우스하고 클린 앤 클리어 이렇게 두 군데서만 나오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푸른 빛의 특수 필름, 클린 앤 클리어만의 특수 마이크로 필름으로 과잉 비지만 쏙쏙, 도톰한 두께의 필름으로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 제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모공이 늘어나고 T존과 나비존의 피지 분비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개그림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한 점심쯤에 한 번, 그다음에 퇴근할 때쯤에 한 번씩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또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거는 저한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름이고요. 저처럼 이제 모공이 늘어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꼭 필요한 핸드앤네이처 세니타이저 겔인데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나온 손 소독제예요. 이게 맨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이에 가면 이제 베스앤바디웍스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손 소독제를 팔아요. 그거는 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내용물은 이거랑 거의 비슷해요.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고 굉장히 다양한 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하나에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직구로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점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사서 써보니까 사용감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샀을 때는 하나에 2,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매가 3,000원에 할인가 1,000원 더 싸네요. 여러 가지 향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 향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짧게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겉 표지에는 망고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게 보라색이야. 왜 그러냐면 이게 큰 통으로도 팔아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큰 통으로도 팝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작은 통이랑 큰 통을 하나씩 산 다음에 큰 통에 있는 걸 작은 통 다 쓰면 짜서 넣어서 리필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플망고 향을 다 쓴 다음에 포도향으로 리필을 해서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하루를 다 마치고 와서 이제 집에서 화장을 지울 때 1차적으로는 립앤아이 리무버로 이제 립과 눈에 있는 메이크업 잔여물을 지웁니다. 뭘로 지우냐면 지금 쓰고 있는 건 케어존에서 나온 저자극 립앤아이 리무버고요. 이걸 사게 된 이유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할 때 배송료를 좀 아끼려고 그 가격을 채우려고 샀는데 저는 재구매 의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 시리더라고요. 저자극인데 눈이 시려요. 차라리 에뛰드하우스나 미샤처럼 제가 예전에 써왔던 거를 샀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처음 받았을 때는 통이 너무 작아서 난감하더라고요. 위아래로 막 흔들어서 다른 것과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립앤아이 리무버로 1차적으로 좀 큰 메이크업을 지우면 이제 본격적으로 폼 클렌징을 이용해서 세안을 해줍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해피바스 페이셜 요거트고요. 촉촉한 타입과 순한 타입 향이 조금 달라요. 근데 둘 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당 1,000원 꼴에 살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런데 다음에는 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촉촉하긴 한데 세정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씻은 다음에 스킨으로 한번 또 닦아보면 이게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같은 회사에서 나온 마이크로 미셀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나이트 케어 앰플을 발라줍니다.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앰플은 김나영 씨가 광고하고 있는 이니스프리 블랙티 유스 인행싱 앰플이에요. 이제 정가는 35,000원이고 이제 이니스프리 공홈에서는 24,500원인데 여러분들 오픈마켓에서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아리따움에서 여러 가지 샘플을 신청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저거 골라 담으면서 이것도 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기대했던 게 스템3 앰플이었거든요. 아이오페 스템3 앰플. 그래서 그것도 써봤는데 이 블랙티 유스 인행싱 앰플이 스템3 앰플보다 저는 더 좋았어요. 그걸 넘어섰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도장이 많이 붙어있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나 붙어있네요. 이 제품이 좋았던 이유는 바르고 일어났을 때 다음날 제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던 이마의 가로주름과 팔자주름이 좀 완화가 된 거예요. 이게 주름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눈에 안 보인다는 거? 이거는 저한테 거의 기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나 이걸 살 때도 손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하지만 다른 앰플 정말 고가의 앰플보다 저한테는 현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재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스포이드 부분은 플라스틱이라 안심이 됐어요. 이전에는 뭘 썼냐? 이제 미샤에서 나온 비타-C 플러스 잡티-C 탄력 앰플을 썼어요. 이것도 뭐가 엄청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사기 전에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주름이 고민인데 이전에는 잡티가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잡티를 좀 개선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디렉터 파이님도 비타민C 탑 오브 탑으로 이 앰플을 꼽았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앰플과 오른쪽에 있는 앰플 중에 뭘 살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른쪽으로 마음이 굳어가는데 오른쪽은 후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교적 후기를 많이 쓴
왼쪽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배송이 오는 중에 이런 걸 보니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내 피부도 저렇게 멜라닌 양이 감소하고 막 좋아지겠구나 이런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잡티가 그렇게 옅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비타민C 앰플이 갈변이 될까봐 저는 늘 냉장고에 보관을 해놓고 시원하게 또 피부에 발랐는데도 그랬어요.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바디크림으로는 김정문 알로에 큐어 플러스 인텐시브 2X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언제적 김정문이야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싶었는데 진짜 이게 엄청 순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라는 어플에서도 순위가 굉장히 높고 간증글이 많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셀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몸에는 바를 수 있는데 얼굴에는 못 바르겠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건조해서 허옇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얼굴이 허옇게 일어날 때 바르고 잤는데 좋더라고요. 그렇게 끈적이거나 트러블이 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유통기한이 지금 지났거든요. 근데 제가 못 버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화장품들 중에서 미용소품, 위생용품, 클렌징, 바디크림을 제외하고 정가 기준으로 총 얼마 정도여야 다 살 수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너는 1.9만원, 선크림은 1.5만원, 프라이머는 9,000원, 파운데이션은 2.24만원, 아이섀도우 베이스는 5,000원, 아이섀도우 애교살에 그리는 건 1.54만원, 아이섀도우 아이라인에 그리는 건 4,000원, 립 틴트는 9,800원, 앰플은 35,000원. 그래서 정가 기준으로 총 13만 4,600원 정도고요. 이제 기준일은 11월 28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배송료를 네이버 쇼핑 최저가 다 포함을 시키면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료와 앞에서 이야기한 미용소품, 위생용품, 클렌징, 바디크림을 제외하면 토너 9,130원, 선크림 5,540원, 프라이머 5,770원, 파운데이션 16,850원, 아이섀도우 2,500원, 15,400원, 2,170원, 립 7,800원, 앰플은 19,430원입니다. 제가 개당 2만원 넘는 거 진짜 싫어한다 그랬죠. 진짜 2만원 넘는 게 없네요. 저 자신한테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풀로 갖췄을 때 총 84,590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앰플 하나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화장품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화장품은 겉으로 보이는 화장품보다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화장품이 더 많잖아요. 물론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계속 그거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가 이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니까 아껴서 집을 사는데 여러분의 살림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동글동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